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0억을 대출받아서 스마트팜을 지었는데 3년 뒤에 은행에서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통보가 와요. 낙찰가는 3억, 내가 쏟아부은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현실. 결국 빚만 남고 아무도 몰래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냐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350평 유리온실 감정가 12억, 경매가 4억. 4000평 유리온실 감정가 32억에 경매가 17억. 7000평 유리온실 감정가 55억, 경매가 27억.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팜 경매 물건들입니다. 7000평 유리온실, 우리나라 이마트가 평균 5000평이라고 하니까요. 7000평이면 진짜 엄청난 규모죠.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1200평 스마트팜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팜 공사비를 대략 평당 50만 원으로 잡고요. 땅값까지 포함하면 7억은 들어갈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보통 스마트팜에서 엽채류나 딸기, 토마토 같은 걸 키우니까 이렇게 큰 돈을 들인 스마트팜에서 과연 상추를 키워서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스마트팜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스마트팜 설치업자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판매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하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청년창업농 자금 이 최대치인 5억을 신청하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예산이 딸려서 그 5억도 다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 아는 후배도 5억을 받고 싶었는데 한 3억만 나와서 결국 다른 대출을 또 알아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는 빌린 돈을 못 갚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빌리고 싶어도 그 돈을 못 빌리는 게 문제가 된 실정입니다. 농사는 결국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 사이즈가 커야 된다. 맞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사이즈 키우는 데만 욕심부리고 정작 농사 지어서는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빨간 딱지 붙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만 키우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수억짜리 스마트팜 없이 평범한 비닐하우스에서 연매출 2억 넘게 버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법원으로 간 사람과 연매출 2억을 내는 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설 크기도 아니고 대출 규모도 아닐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한 가지,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도 바로 파는 힘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 하나, 그거일 겁니다. 오늘은 꾸준히 성장하는 농부들이 어떻게 이 파는 힘을 키우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무척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 심플한 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앞으로의 10년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는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자료도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역전의 부자농부라는 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열대 채소 농사를 짓는 베트남 며느리가 나오는 편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팜처럼 삐까뻔쩍한 시설이 아닌 일반 하우스에서 혼자 연매출 2억을 낸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귀농하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직거래해야 된다, 직거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에 물건을 내기도 하고요. 농부들끼리 플리마켓을 열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1억 팔았다고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래도 경매로 나온 50억짜리, 30억짜리 유리온실은 그 규모가 상당할 거니까 개인 직거래보다는 대량 납품, 즉 유통사 의존도가 높았을 겁니다. 반면 생산량이 적은 작은 농가들은 공판장에 내놓자니 수익이 아쉽고 그래서 직거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직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마케팅 교육을 들으러 가는데 가보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쇼핑몰, 요즘은 AI까지 배우라고 하죠.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걸 알지만 바쁜 농사일에 치이다 보면
그런 거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놈의 마케팅은 대체 뭘까요? 대체 뭐길래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내 상품을 팔기 위한 모든 과정일 텐데요. 근데 팔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케팅은 파는 게 아니라 친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팔기 전에 내 고객과 먼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반찬을 하나 사더라도 웬만하면 가던 집 가잖아요. 어쩌다 한 번 보고 덥석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랑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될까요? 그 힌트가 바로 베트남 며느리한테 있습니다. 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일하던 도중에 매일 고객들을 만나러 가요. 어떻게 해요? 농장 한켠에 핸드폰 하나를 세워두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라이브 방송은 특별한 장비도 무대도 없어요.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그냥 일하면서 그냥 카메라만 켜면 끝인 거죠. 내 상품을 알리려고 시간 내서 글 쓸 필요도 없고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시죠? 연매출 2억이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라이브만 하면 금방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라이브로 내 물건을 판다고 하면 어쩌면 대부분은 매출이 빵일 겁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하냐?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가장 싸게 고객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이 판을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답인데 내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상세 페이지 만들려고 마케팅 업체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상세 페이지가 그럴싸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의 매출은 빵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팔아보겠다고 네이버에 파워링크 광고를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만약 복숭아를 키운다면 복숭아를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내 복숭아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광고를 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누군가 내 스토어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1,450원의 광고비를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 0.1초의 클릭 한 번으로 1,450원이란 돈이 내 계좌에서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 하루에 10명이 클릭한다면 14,500원이 광고비로 나가는 거고요. 100명이 클릭한다면 14만 5천 원이 광고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10명, 100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 광고비만큼 팔리냐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면 내 쇼핑 라이브에 상위 노출이 되고요. 내가 하는 방송에 10명, 100명, 1000명 그 이상도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방송을 하는데 100명이 들어왔다.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광고비로만 14만 5천 원을 세이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이득 아니에요? 솔바이 농원 대표님은 매일 유튜브 라이브를 하세요. 매번 라이브 할 때마다 조회수가 4만, 2만, 3만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방송하는 1시간에서 이 2시간 사이에 4만 명이 본다고? 이건 마치 내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4만 명이 몰려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트남 며느리도 그렇고 솔바이 농원 대표님도 그렇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브를 하려면 왠지 무대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카메라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핸드폰 하나면 충분하고요. 가장 훌륭한 무대는 바로 우리 농장입니다. 아무도 우리들한테 말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삼각대 하나 놓고 사람들 들어오면 왔냐고 인사하고 오늘 뭐 수확한다 또는 무슨 작업한다 아니면 동네 풍경이라도 보여주는 거죠. 무조건 가볍게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번 무대 만들고 조명 설치하고 상품 세팅한다고 여기에 에너지 쓰면 100% 3번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제 지인도 대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획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요. 큰 플랫폼에 송출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 복숭아가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지 싶어서 A급으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한 차 가득 싣고 갔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싣고 간 거 과일값도 못 뽑았습니다. 큰 채널, 각 잡은 세팅에 A급 상품까지 다 갖춰놨는데도 안 팔린다는 거죠. 왜 안 팔려요? 사람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안 친해서 이 사람 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남의 큰 무대에서 각 잡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고객과 친해져야 지갑이 열려요. 그리고 그걸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T에서는 지난 5월 달부터 농식품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으로 한 300여 농가에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 라이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라이브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그립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라이브를 하기 위해선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유튜브는 구독자 50명이 충족돼야 되고요. 네이버는 새싹 등급이 충족돼야 됩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이버와 그립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바이 농원 대표님처럼 유튜브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면 저는 방송을 보다가 바로 결제까지 이어지는 네이버랑 그립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라이브를 하면 내 스토어 지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립은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내 팔로워들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내 농장 소식이나 내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농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그래 해보자 그러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몸으로 안 따라줄 때가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 새로 시작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라이브를 해봐야지 라고 용기를 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 쇼호스트 분들, 농업인 분들 한 100여 분들이 계시고요. 이곳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마케팅에 대해 궁금한 것도 서로 공유하고요. 방송을 할 때면 방송한다고 여기에 공지하면서 서로 응원하러 방송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상품을 쇼호스트 분들이 방송을 해줬으면 할 때 서로 협업도 가능한 공간이니까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하려면 새싹 등급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아직 상품도 안 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 상품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으신 분들, 내 상품은 있는데 이 작기 시즌이 끝나서 등급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챌린지도 준비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품이 없어도 택배를 보내지 않아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달부터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못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든 조건을 갖춰놓고 준비하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수십억 들여서 시설을 세워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도 연매출 2억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으리으리한 시설도 어마어마한 대출 규모도 아니고 딱 하나, 파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 파는 힘,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키우는 방법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충분하고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서 저랑 다른 농부들, 쇼호스트 분들이랑 같이 방송도 응원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상품이 없고 그리고 상품이 있는데 등급이 낮아서 라이브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챌린지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다 키워놓고 팔아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농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 고객들과 친해지는 걸 함께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 하나로 가볍게 시작하기 아시겠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